안녕하세요. 초록이들과 함께 5월을 사랑하는 5월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금보다 더 식린이 시절 많이 혼동했던 빛, 음지, 반음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처음 식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식물을 들일 때 가장 먼저 들게 되는 생각이 키우기 쉬운 식물인데요. 그 키우기 쉬운 식물이란 말의 대부분은 음지, 반음지에도 잘 자라요 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하죠. 시갈못이었던 저에게 반음지란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가는 아니지만 그냥 왠지 두고 싶은 곳. 빛이 안 들어오긴 하지만 그냥 왠지 두고 싶은 곳. 저는 이렇게 음지, 반음지 식물을 들이면 햇빛이 없어도 된다는 극한의 음지스러운 생각으로 항상 빛세권에 제외시켰었는데요. 푸릇푸릇 싱그러운 풍성한 잎을 보고 싶으신가요? 부단히 내는 초록초록한 새순을 보고 싶으신가요? 제 경험을 기준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식물을 실 내에서 키운다면 음지,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없어요. 음지, 반음지 식물은 음지,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게 아닌 음지, 반음지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또한 식물 생활에서의 음지는 햇빛이 없는 곳이 아닌 생각보다 매우 밝은 곳이에요. 식물 생활에서 양지, 반양지, 음지, 반음지를 나누는 것은 모두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요. 양지의 햇빛이 100이라고 치면 음지의 햇빛은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이죠. 결국 식물에게 음지는 햇빛이 아예 차단된 곳이 아니랍니다. 자연 햇빛이 아예 차단된 곳은 음지가 아닌 그런 곳은 그냥 어두운 곳, 그냥 식물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음지는 빛이 없어도 된다는 극한의 생각을 가졌던 시갈못 시절, 음지, 반음지 가능해서 키우기 쉽다는 정보와 함께 플랜테리어로도 손색 없는 작은 여인초 하나를 들였었어요. 식초보보다 더 과감한 시갈못의 화분 위치 선정의 대부분은 어두컴컴해서 재미없는 벽 구석대기 코너 공간이나 빛이 없는 심심한 그 어디쯤 공간에 포인트를 살리기 위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저 역시 음지에도 잘 자란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빛 없는 막다른 길목 벽 코너에 여인초를 두었었어요. 특정 조명을 따로 켜지 않으면 조명빛조차도 볼 수 없는 침침한 공간에서 여인초는 시름시름 앓다가 이를 어째 안달난 시갈못 손에서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다 그만 요단강을 건너고야 말았죠. 다음 타자는 반음지 식물로 잘 알려진 고사리였어요. 블루스타 고사리를 들였을 때는 나름 2-3년 정도의 식물집사 생활과 제법 많아진 식물들을 기르고 있었던 레벨이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반음지 식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은 그늘에서도 잘 산다는 것이었어요. 첫눈에 반했던 은빛 청푸른 색감을 가진 블루스타 고사리는 식린이 손에서 야무지게 거실 한쪽 구석 사각지대 음지에 자리를 잡히게 되었는데요. 은빛도 잃어가고 청푸른빛도 잃어가며 마지막 녹색빛도 잃어가려던 시점에서 반음지 식물을 반양지로 옮기겠어 라는 식린이의 큰 결단과 함께 거실의 한 구석에서 베란다 창가로 보내지게 돼요. 블루스타 고사리는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베란다 창가 앞에서 보란듯이 누구보다 그 어떤 초록이보다 잘 자라고 있어요. 창가 앞에서 해를 받으니 잃어버렸던 은빛 청푸른 색감까지 되찾으며 베란다에서 존재감을 뿜뿜하는 중이에요. 이처럼 흔히 음지, 반음지 식물이라고 해서 식물을 아예 볕이 들지 않는 곳에 두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식물에게 햇빛은 광합성을 하며 성장하는 필수 조건 중 하나예요. 이런 곳에서는 식물이 절대 잘 자랄 수 없어요. 기본적인 실내 조명으로도 어느 정도 간신히 버티며 자랄 수는 있어도 잎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며 영양 상태도 부족해 하엽도 잘 지고 새순도 부단히 잘 내기 어려울 뿐더러 물을 주면 흙마름도 더뎌서 과습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잘 성장하는 싱그럽고 건강한 초록초록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죠. 그럼 음지란 정확히 어떤 곳일까요? 식물에게 음지란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닌
간접적인 빛을 밝은 그늘에서 하루 종일 받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음지는 음지보다 빛을 직접 받아도 하루에 2~3시간 정도 짧게 빛을 받거나 역시 빛이 새어나오는 간접광을 밝은 그늘에서 오래 받는 곳이 되는 거겠죠. 그럼 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 창가는 어떻게 될까요? 창문을 투과하는 빛은 반양지로 보시면 돼요. 반양지는 방충망이나 유리창을 투과해서 넘어오는 실내 빛을 대여섯 시간 이상 받거나 야외에서 4시간 이상 햇빛을 쬐기도 하면서 그늘이 지기도 하는 곳이기도 해요. 양지는 해가 유리창이나 방충망을 투과하지 않고 말 그대로 볕이 직광으로 대여섯 시간 이상 잘 비치는 곳, 즉 노지의 땡볕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양지, 반양지에서 무난히 잘 자라지만 식물 중에서도 햇빛을 특히나 좋아하는 로즈마리 등의 허브류 같은 경우에는 실내 거실에서 건강히 기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야외의 직광으로 내리쬐는 햇빛과 실내 창문으로 투과되는 햇빛의 광량에 사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식물을 기르면서 빛에 관해 고민을 해보다 빛의 광량을 직접 측정해보는 어플로 집에서 제일 볕이 잘 드는 창가 앞 광량과 창문을 열고 사방으로 들어오는 직광의 광량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빛이 가득한 창가 바로 앞이라 하더라도 3면의 벽과 천장까지 막혀있는 거실에서 창문까지 투과한 빛이기에 생각보다 광량이 크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거실 창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질수록 광량은 현저하게 떨어졌고 불과 3걸음 떨어진 곳에서의 수치를 확인한 후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식물에게 음지는 창가 근처 언저리라는 사실을요. 거실 창에서 2~3걸음만 떨어져도 광량이 확 떨어지는데 음지, 반음지까지 극한으로 나누며 볕이 안 드는 곳에도 식물을 두었으니 처음에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랐을 리가 없었겠죠. 저는 그 후로 모든 식물들을 전부 창가로 배치하거나 창가에서 최대 2~3걸음 떨어진 곳까지 식물을 두고 키우고 있는데요. 창가에서 2~3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특히 햇빛이나 건조함에 잎끝이 잘 타거나 마르는 아마그리스, 오르비폴리아, 마란타 등의 칼라데아카 식물들을 배치한 후 식물 등을 보조로 설치해서 키우고 있어요. 식물 등으로 부족한 광량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긴 하더라고요. 식물 등에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처럼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식물을 싱그럽고 풍성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음지, 반음지 식물 구별하지 말고 식물을 심심한 공간에 포인트로 두고 싶은 마음을 고이 접어두고 식물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 앞에서 키우는 것을 권해드려요. 햇빛을 조금 조심해줘야 하는 식물은 있지만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어요. 그러나 여름철에 강한 땡볕은 창문을 투과하는 빛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한 강한 빛에 잎 분무를 하면 잎이 검게 타는 수도 있으니 빛이 강한 여름철 잎 분무는 오전에 해주는 게 좋답니다.